총격 속에서 그는 어린 외계 소년을 보호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군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파장에서 토비아스 머서의 선박에서 조난 신호가 울려 퍼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밀수품도 아닌 의료용품으로 가득 찬 화물칸을 싣고 그는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하기 위해 3일 동안 경계구역을 통해 암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개인 운송업자들이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결코 부자가 될 수는 없었던 화물의 종류. 그의 세심한 은둔 속에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국제 비상 코드로 주의를 끌며 등대가 그의 음악을 꿰뚫고 들어왔다. 토비아스는 소리를 끄고 센서를 켰다. 첫 번째는 동력이 끊임없이 변하는 작은 민간 선박이고, 두 번째는 무기 신호가 뜨겁고 계속 더 뜨거워지는 더 큰 선박입니다. 젠장. 그는 속삭이며 이미 요격 경로로 마음을 굳혔다. 방랑하는 별 그의 배는 영웅적인 행위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라고는 5년 동안 발사된 적 없는 억제용 대포 하나뿐이었지만 이 70세의 여성은 용접과 그녀의 완고함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조종 장치를 손으로 움직여 낡은 엔진들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그가 초광 속에서 내려오자 장면이 그의 시야에 나타났다. 며칠 후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군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파장에서 토비아스 머서의 선박에서 조난 신호가 울려 퍼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밀수품도 아닌 의료용품으로 가득 찬 화물칸을 싣고 그는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하기 위해 3일 동안 경계구역을 통해 암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개인 운송업자들이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결코 부자가 될 수는 없었던 화물의 종류. 그의 세심한 은둔 속에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국제 비상 코드로 주의를 끌며 등대가 그의 음악을 꿰뚫고 들어왔다. 토비아스는 소리를 끄고 센서를 켰다. 첫 번째는 동력이 끊임없이 변하는 작은 민간 선박이고, 두 번째는 무기 신호가 뜨겁고 계속 더 뜨거워지는 더 큰 선박입니다. 젠장. 그는 속삭이며 이미 요격 경로로 마음을 굳혔다. 방랑하는 별 그의 배는 영웅적인 행위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라고는 5년 동안 발사된 적 없는 억제용 대포 하나뿐이었지만 이 70세의 여성은 용접과 그녀의 완고함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조종 장치를 손으로 움직여 낡은 엔진들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그가 초광 속에서 내려오자 장면이 그의 시야에 나타났다. 그녀의 지휘 체계 내 누군가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 함대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지키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토비아스는 마침내 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탈림법 때문에 이 자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군요. 저는 실용적입니다. 아샤라가 정정했습니다. 토비아스는 강력한 공격 선박을 보자 목이 조이는 듯했다. 매끄럽고 검은색 선체는 군사 장비로 가득했다. 이 해적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처럼 연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조준 레이저가 손상된 함선의 조종석을 비추고 있었다. 조중형을 통해 들여다보니 부서진 시창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다. 아주 작아서 아이들에게 딱 맞아요. 토비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조종 장치를 빠르게 움직이자 떠도는 별은 공격자와 그들의 목표로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첫 포격이 그의 전방 방어막에 부딪히자 조종석의 모든 경보가 울렸다. 그는 이를 갈았다. 두 번째 포격이 더 강력하게 쏟아지면서 방어막 생성기에 가해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배를 굳건히 통제하며 이 자식들아 어서 와라고 우르릉거렸다. 그들은 내가 여기 있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의 방어막은 무기 사격에 의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파편지대 생성과 증거 파괴는 무시하고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그들이 그 민간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열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방어가 무너지면서 쩍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뒤이은 충돌이 화물창을 찢어내면서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고음 소리에 산소 감지기가 더해졌습니다. 토비아스는 억제 대포를 발사한 후 화물칸을 폐쇄했습니다. 전함에 자갈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없었지만 그에게 소중한 몇 초를 벌어주었습니다. 그의 우주선의 비상기동 추진기를 작동시키고 부상당한 민간 선박에 도킹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공격자들은 두 배를 모두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발포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짜증나게 부드러운 어조로 그의 컴퓨터는 자기 자물쇠가 작동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급히 비상용 압력복을 입고 이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절단 토치를 켜고 손상된 에어록 실을 잘라냈고 그 사이 민간 우주선의 선체가 에어록이 작동하면서 그의 우주선에 부딪혔다. 횃불이 뚫고 나왔다. 그는 대기의 소용돌이를 뚫고 진공 속으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혼돈 속으로 나아갔다. 실용성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며 내부는 간결하면서도 절묘했습니다. 그곳에 관이 있었다. 비상등에 의해 모든 것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죽음이 제어실 가까이에서 둥둥 떠다녔다. 성묘의 뚜렷한 특징. 목에는 세 개의 평행한 절개선이 있습니다. 매우 유능합니다. 빨리 구석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녀는 작았고 키가 4피트 정도 되었을까. 비상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듯한 흰 털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귀는 머리뼈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고 눈은 크고 빛났습니다. 돌아가신 보호자처럼 필라인도 더 어렸습니다. 꽤 어리네요. 찢어진 금속 조각이 그녀의 작은 손에 무기처럼 들려 있었고 그녀는 창고 칸에 몸을 밀어 넣었다. 야, 토비아스가 손을 보이면서 속삭였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릇이 흔들렸다. 그는 공격자들이 배들을 나누기 위해 배들을 떼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을 거야. 그녀는 속삭이며 귀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적어도 그녀는 그의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거대한 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는 그녀의 은신처, 바로 바깥에서 멈춰 서서 무릎을 꿇고 몸을 작게 덜 위협적으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비아스입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배 옆에 있는 제 배는 파괴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체가 신음하고 금속이 소리쳤다. 그녀는 절박함에 온 몸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나무처럼 그의 압력복을 기어 올랐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어깨와 목을 찾았고 그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하게 매달렸다. 그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알았어. 그가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에어락이 안쪽으로 폭발했다.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무기를 들고 돌진해왔다. 토비아스가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기 전에 그는 총구가 그들을 향하고 반가쇠를 당기는 손가락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돌아서서 소녀와 총기 사이에 섰고 첫 발이 발사되자 그녀의 작은 몸을 팔로 감쌌다. 충격에 그는 뒤로 밀려났다. 그의 압력복은 처음 세 발을 막아냈고 갑옷판은 정확히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네 번째 탄환은 유연성을 위해 갑옷판의 틈이 있는 갈비뼈 부위를 맞췄고 그의 옆구리에는 하얗게 타는 듯한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연기 속에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의 신경 임플란트에 반응하여 비상추진팩이 작동하자 그는 에어록을 통해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그의 슈트는 아이의 발톱에 찢겨졌지만 그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토비아스가 비상해제 장치를 손으로 세게 누르자마자 공격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자기 잠금 장치를 활성화하자 에어록 문이 쾅 닫혔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랑하는 별들이
민간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갔다. 조종석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착륙했다. 아이가 매달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서둘러 조종석에 올랐다. 우주선 이전의 훈련으로 인한 근육 기억 덕분에 그의 손은 조종 장치를 찾을 수 있었다. 명령을 어기고 FTL 드라이브가 가동되었다. 공격하는 함선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토비아스는 엉덩이와 시스템이 파괴되는 충격을 느꼈지만 FTL 드라이브는 손상되지 않았다. 시간이 왜곡되고 현실이 늘어지면서 떠돌이 별이 매복에서 튀어나와 그들을 광속 여행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토비아스는 갑작스러운 정적을 깨닫고 작은 몸이 소리 없는 흐느낌에 떨리고 얼굴이 그의 어깨에 묻힌 아이의 정적을 팔 안에서 느꼈다.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옆구리의 상처에서 압력복을 뚫고 스며들었다. 괜찮아, 그는 속삭였다. 누구를 설득하려 하는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 토비아스는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 귀 사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컴퓨터에서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소리가 울려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전초 기지인 메리디안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고 고장난 FTL 속도로는 3일이 걸릴 것이다. 그녀가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의 발톱이 그의 옷에 매달린 채 마치 발톱을 놓는 것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듯이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무섭지 않아 그는 속삭였다. 그녀의 침묵을 무시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손상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의 좌석에 점점 고여가는 피웅던기를 무시했다. 아이는 헬멧을 벗은 후에도 꽉 잡고 있었다. 그가 거의 잡을 수도 없는 응급처치 키트로 상처를 봉합했을 때도 아니었고 피로가 그를 덮쳐 비행기를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고 컴퓨터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알려주기를 바랐을 때도 아니었다. 수호자의 죽음을 목격한 작은 외계 소녀는 자신도 죽을 뻔했고 이제 자신을 위해 길을 막아선 낯선 남자에게 매달려 메리디안 기지에 도착하려면 사흘이 남았다. 토비아스는 눈을 감고 그녀의 심장이 가슴에 빠르게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공격자는 그녀를 잡기 위해 군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그녀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단 3일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두 문명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방랑하는 별은 빠른 시간 선형 공간을 절뚝거리며 메리디안 기지를 향해 기묘한 화물을 끌고 갔다. 그들 뒤에 일반 공간에서 침략선은 단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토비아스에게는 무의미했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세 단어였다. 그리고 공기는 계속되었다. 메리디안 기지 센서가 초광속 공간에서 거대한 에너지 신호를 감지하고 모든 주파수에서 경보가 울리고 기지 직원들이 비상 프로토콜을 실행하기 위해 달려든 지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토비아스는 의료실에 남아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인류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함대가 그들의 작은 전초 기지를 먹잇감을 둘러싼 포식자처럼 애워쌌다. 그는 그 작은 소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녀가 한 번만 속삭였을 뿐이지만 의사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사라가 그의 곁에 머물렀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의 흰 털은 역의 의료진 덕분에 다시 깨끗해졌고 그녀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크고 지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의료실 문이 활짝 열렸다. 무기를 꺼내고 얼굴이 창백해진 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그 뒤를 바짝 따라온 것은 평소 침착했던 모습이 공황 상태로 변한 역장 오웬 하틀리였다. 머서 선장님. 하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토비아스는 붕대로 감은 갈비뼈의 통증을 무시하고 천천히 일어났다. 사라는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그의 손과 깍지 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외계 함대가 막 도착했어. 하틀리가 얼굴이 회색으로 변하며 말했다. 전함이 67척 있습니다. 그가 갑판을 건너자 토비아스는 관측창에 수천 개의 얼굴이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라의 손은 그의 손에 꽉 잡혀 있었고
그녀의 발톱은 그의 소매를 뚫고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상속자를 구한 인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레게로 향했다가 다시 토비아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도킹 베이는 경비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탈론 셔틀 선체에 새겨진 흘러가는 글씨는 역의 거친 조명 아래에서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탑승 램프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머서 선장님 하틀리가 옆에서 속삭였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해야 해. 토비아스가 대답하며 경사로 아래에 도착했다. 사라는 몸을 빼내어 셔틀 내부로 달려 들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토비아스는 잠시 혼자 서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기 전에 아샤라 벨로스는 키가 6피트 반이나 되고 어둡고 의례적이며 치명적으로 보이는 갑옷과 대조적으로 밝게 빛나는 흰 털을 가진 그녀가 그에게 즉시 다가왔다. 그녀의 강렬한 시선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를 살폈다. 토비아스는 손에 힘을 빼고 숨을 고르게 쉬며 자리를 지켰고 4명의 전사들이 그녀 뒤에서 방어 대형을 갖췄다.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그녀가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통역기가 번역하기 힘든 배음이 실려 있었다. 있는 대로 일합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멈춰 섰고 털에 무늬가 보였으며 그녀의 입김에서 향신료 냄새가 났다. 당신은 제 딸을 총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왜요? 그녀가 아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샤라는 발톱 달린 손가락을 뻗어 그의 부상당한 옆구리를 만지며 셔츠 아래 붕대를 눌렀습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그는 깊은 숨을 쉬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아직 피가 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오셨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탈론 제국의 제3함대 최고사령관 아샤라 벨로스입니다. 내 부하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딸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법에 따라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의 전쟁 배우자입니다. 토비아스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의 파트너이자 전술 고문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녀의 단어 선택 파트너는 그의 속을 조였습니다. 우리가 함대를 이끌 때 당신은 바로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문명의 운명은 당신의 목소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입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온도가 내려갈 것입니다. 아샤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지난 200년 동안 성장해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종족은 최고 사령관의 전쟁 배우자가 됨으로써 명성동맹 그리고 보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제안은 그녀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그 연결이 없다는 것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녀는 작은 장치를 그의 손바닥에 밀어넣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가락이 닿자 따뜻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한 번의 회전에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 장치를 통해 제가 직접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춘 후 그녀는 경사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제 딸에게 가족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당신을 제 배에 태울 것이라고 확신하기 전까지 그녀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면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느낄 거예요. 아샤라의 시선에는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영웅이 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라가 순식간에 그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그의 옆구리에 얼굴을 비볐어요. 그녀의 흐느낌이 그의 겉옷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후 그녀는 우아하게 그녀를 안아 올린 엄마에게 달려갔다. 토비아스는 아샤라의 마스크가 떨어지면서 그녀의 붉은 눈에서 강렬한 부모의 사랑을 잠깐 보았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사라를 셔틀 안으로 들어 올렸다. 램프가 닫히자 우주선은 조용히 상승하여 시야에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함으로 미끄러졌다.
그의 어깨 너머로 창백하고 떨리는 하틀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왜 여기에 왔을까? 토비아스의 손가락에서 부드럽게 맥박치고 있는 장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 데이터베이스 조사가 다음 18시간을 잡아먹었다. 토비아스는 인류가 탈론 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극히 적은 정보를 모두 찾아냈다. 우리는 70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형식적이지만 거리가 있는 관계, 그 이후에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종이 종을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 역사적으로 전쟁의 배우자들은 전술 고문 낭만적인 동반자, 정치적 안식처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지위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조약을 협상하며 지휘관의 침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자 위험이었으며 집착이었습니다. 토비아스는 마감 시간 3시간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껐다. 약을 먹어도 상처는 계속 욱신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사라지는 별, 평범한 화물 수송 익명성, 사라의 흐느낌과 그의 허벅지에 감긴 작은 팔, 67척의 군함 인간 정착지, 그리고 손바닥을 다친 옆구리에 대고 그를 맴돌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이 약속처럼 느껴지게 했던 아샤라. 그러고 나서 그는 장치를 켰다. 아샤라의 홀로그램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붉은 눈이 그를 마주했다. 당신의 결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면 제 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제 인생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배를 저희 함대에 환영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항상 교차하겠지만 당신은 항상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쟁 동반자는 제가 떠나고 싶다면 사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의 정치적 동맹은 해체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으로 수십억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약간의 아치가 생겼다. 토비아스 머서 결코 당신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제 곁에 있어줄 파트너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녀가 굽혔습니다. 제 기함에 모여주시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거절하신다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 아니라 전사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이 방법이 우리 백성 제 딸 그리고 당신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식자처럼 침착하게 토비아스는 앞으로 놓인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며 기계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셔틀을 급히 파견하세요. 20분 후 탈론 셔틀이 기함 옆에 정박했습니다. 약을 더 많이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비아스는 에어록이 작동하는 동안 서 있자 상처가 여전히 아팠습니다. 반대편에는 젊은 탈론 전사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검은색 갑옷은 주황색 줄무늬 털과 대조되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번역기가 그녀의 말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중립적인 어조로 머서 선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벨크로스 사령관이 제 상사이고 제 이름은 보레시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토비아스는 기함 내부에 작동하는 인간 함선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넓고 천장이 높은 복대는 숨쉬는 듯한 속도로 맥동하는 생물 발광 스트립이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예는 모든 표면에 걸쳐 있었고 그는 해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물처럼 그들 옆을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겉보기에 똑같은 복도들을 따라 보레쉬는 그를 미궁으로 안내했다. 마침내 그들은 양쪽에 배치된 2명의 경비병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과 똑같아 보이는 문 앞에 멈춰 섰다. 안에는 사령관이 기다리고 있다. 토비아스는 보레쉬가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말을 멈추었다. 문은 곧 열렸다. 숙소에 들어서자 그의 단어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거대한 방 안에 그의 화물선 전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투명한 벽을 통해 아래의 밤하늘과 좌우선 기지가 보였다. 나머지 공간에는 이 세상 같지 않은 풍경, 푸른 숲 2개의 태양에 의해 빛나는 광활한 바다, 그리고 높이 솟은 첨탑으로 장식된 웅장한 대도시 사이를 오가는 홀로그램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각 무기는 분명 오래되고 귀중한 것으로 보였으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선반에 걸려 있었다. 아샤라는 창가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마셔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찬장으로 다가가 호박색 액체가 담긴 결정화된 뼈로 보이는 두 잔을 따르며 물론이죠 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한 잔을 건네자 그들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맞닿았고 그는 똑같은 갑작스러운 온기를 느꼈다. 두 개에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십이네요. 그녀가 컵을 가리키며 말했다. 토비아스는 그녀의 컵에 자신의 컵을 대고 나서 자신의 컵에서 술을 마셨다. 매운 액체를 꿀꺽 삼키자 그 맛이 꿀과 번개와 섞였고 그는 가슴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컵 가장자리 너머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녀의 진홍색 눈은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당신이 우리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어요. 제 능력건요.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백성이 거의 200년 동안 성공적으로 정복당했다는 것. 사실 당신들은 그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녀의 눈이 토비아스의 눈과 마주쳤다. 군인의 배우자는 단순한 조언자 이상이라는 것. 네, 그녀는 플랫폼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태평한 자신감으로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치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까지 그들은 모든 면에서 동맹입니다. 그녀는 발톱 달린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빙 둘렀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표정은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는군요. 좋습니다. 그녀는 컵을 테이블에 놓고 이상하게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이질적인 가구로 꾸며진 휴식 공간을 가리켰다. 앉으세요. 제가 인간 종족에 대해 관찰한 것을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조절 가능한 의자에 앉은 토비아스는 자세를 잡았다. 말하는 동안 아샤라는 일어섰고 부드럽게 걸었다. 젊고 충동적인 종족이군. 논리 대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멈춰섰다. 이런 약점은 존재해야 한다. 모든 재능 이론의 기준에 따르면 인간은 예측 가능하고 극복하기 쉬워야 한다. 하지만 너희는 예측을 벗어난다. 우리가 만난 모든 종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빠르게 적응한다. 예상치 못한 곳을 보면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아이가 사람에게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총격 사이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었습니다. 역경과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도킹 베이를 가로지르는 당신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그녀는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예측 불가능성과 유연성은 탈론 제국이 인간에게서 찾는 자질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당신의 능력, 안전한 것보다 옳은 것을 우선시하는 당신의 능력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에너지의 급증이 그의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지휘관 어머니,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깍지 낀 손을 내려다보며 토비아스는 자신의 손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있고 그녀의 손에는 갑옷을 찢을 준비가 된 털과 발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숨겨지고 있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사라에 대한 공격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직속 상관 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토비아스는 일어나 아샤라와 함께 창가로 갔다. 너무 빨리 도착했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 구역에 가까이 있었지. 아샤라의 손이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생각보다 더 예리하구나. 공격은 너무 전문적이었고 무기도 너무 많았어.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턱을 꽉 깨물었다. 제 여동생 투크리는 자신이 더 나은 지휘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투명한 벽에 비친 아샤라의 모습에는
갈등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다. 일부 전사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며 저는 너무 신중하고 정복보다는 협상에 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암시를 담은 통신을 가로챈 지는 6개월이나 되었는데 그 음모는 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법에 의해 승인되는 명예로운 전투의 종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음모는 사라를 향한 것이었다. 토비아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지어 조카를 암살하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사라가 죽으면 상속법에 따라 내전이 발발했을 것이다. 사라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전사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속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타크란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죠. 그녀는 상속자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 강인한 분위기, 그리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샤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였어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 외부인 사라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녀의 지휘체계 내 누군가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 함대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지키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토비아스는 마침내 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탈린법 때문에 이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군요. 저는 실용적입니다. 아샤라가 정정했습니다.